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5월 첫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M2가 제일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상황이 보면은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근처였었는데 다시 청당히 늘어났죠. 정부 지출이 지금 나온 데이터만 보면 인플레이션만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라고 봐야 되나? 일단 정부 지출이 많이 줄었고 민간에만 많이 나갔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여기저기 돈 많이 지원금 해주고 있고요. 결국 이게 나중에 생산성이 얼마나 결국 기업으로 간 돈들이 생산성을 얼마나 올릴 건지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골디락스 상황이 조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좀비 기업들처럼 돈만 잡아먹으면 그냥 돈은 돈대로 풀리고 그 돈이 어딘가로 가서 항상 가격을 상승시켜서 물가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데 뭐 AI 그래서 이렇게 저번 주도 급반등이나 급등락을 했었지만 AI 쪽에서 결국 생산성이 나와주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 몇몇 개들하고 빅테크, 빅세븐에서 좀 줄었죠. 4개 정도로. 엔비디아는 결국 뭐 어떤 AI 플랫폼이라고 다들 이제 시각이 바뀌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보면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몇몇 개들만 지금 구글도 지금 검색 엔진 문제를 했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쪽에서 생산성이 나와주면 인플레이션 가속시켜서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를 지나서 다시 이제 골디락스로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텐데 어제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그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데이터로만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죠. 나머지 다른 전체 기업들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적용한 소비 지출은 크게 이제 보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로 들어간 거고요. 결국 생산성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지표도 좋아지고 금리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이때의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 또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인구 증가가 늘어나니 당연히 소매 판매와 GDP는 좋아지겠죠.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초기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장기금리는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좀 생산성이 올라가서 물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AI 돈 또 보면 특성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극히 좀 요즘 책에서 아니면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툴이 될 가능성이 요즘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뭐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을지 프롬프트 사용법 이런 것들도 점점 기술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이게 대중화가 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3번 제조 PMI인데요. 구조조정을 해서 상승을 했는데 다시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로 이렇게 지금 AI 위주나 빅테크 7을 제외하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서비스 PMI도 점차로 안 좋아지고 있죠. 돈만 퍼붓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서비스 분야도 좀 이렇게 유동성만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구재 주문인데요. 소비가 돈 풀려서 유지는 되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확장세로 가다가 다시 줄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돈은 풀리고 있는데 어딘가로 다 새고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사회 간접 자본 이런 쪽 좀 많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생산성으로 투여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려면 시간이 좀 역시나 이 부분도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 다 보면 AI도 그렇고 일단 이런 내구재나 이런 경제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결국 핵심만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일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GDP도 민간의 유동성만큼 급했으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생산성으로 뭔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간의 AI 생산성이 결국 GDP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사이에 진짜 범피한 파월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찬스일 수도 있겠죠. 내려갈 때마다 AI 관련 주식 사모으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거니까요. 어차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 AI로 인해서 돈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줬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실질 소비자 지출은 이게 이제 문제죠. 점점 추세적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린 그림처럼 추세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점점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보다 사람들의 가계 상황이 좀 뒤떨어진다는 얘기죠. GDP 가격 지수는 보면 연초 급등한 걸로 인해서 결국 GDP 가격 지수죠. PC가 좀 높게 나왔는데 생산성으로 가든지 유동성이 줄든지 결국 그 두 중에 하나로 통정리가 돼야 됩니다. 생산성이 높아져야 경제가 좋아지고 유동성이 줄어야 물가가 꺼지니까요. 그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생산성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이게 돈이 쭉 들어가서 다시 경제 플러스로 나오는 데는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그런 코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핵심 소비자 가격 지수인데요. 연초 급등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초 급등했고 뭐 0.4 이런 정도, 0.5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이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연초에 이런 계절성 효과 때문에 이건 뭐 지금 그래서 월가에서는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추세적으로 가면 별로 좋지는 않죠. 빨리빨리 생산성이 높아져서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임금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좀 할수록 계산하고 신경 써야 되고 감안해야 될 요인들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번 소비자 가격 지수인데요. 얘는 쭉 내려오다가 반등하고 있죠.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 연 단위로는 이게 이런 변곡점들이 발생하는 게 거의 뭐 1년씩 이상 최소 4분기 이상씩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4분기 이상 간다. 그 정도면 좀 최악이죠. 이게 들쭉날쭉. 선거 끝나기 전까지인 건데 돈을 풀 것 같지는 않으니까 돈 푸는 걸 줄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게 좀 그래서 이제 좀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옵션 만기일 날 엔비디아나 이런 AI 테크 주식들이 과연 생산성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급락을 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그게 아니고 AI는 몇몇 기업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어줄 거다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 뭐 예측한 대로 하락했다가 반등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2년물 채권 선물 시장은 보면 금리가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쭉 올라가서 이거는 결국 뭐 정부 기준 금리 따라가는 거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때까지 계속 이 근처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내려와서 반등했고요. 그런데 이제 AI 테크나 TCB 같은 그런 AI 위주의 인덱스들은 보면 내려왔다가 이만큼 더 올라간 것만큼 거의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부 유동성이 주로 반도체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반면에 어느 정도는 생산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물가가 또 그렇게 1, 2월 계절적 요인한 거 감안하면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또 시간이 그렇게 크게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현실에서 어떻게 될지는 확인해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횡보 장세를 보고 있고요. 크게 뭐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걱정을 말씀드렸고, 상품 가격, 원자재는 좀 상승이고요. 부동산도 다시 상승입니다. 임금 쪽 서비스 분야는 횡보하면서 상승률이 작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감안한 모든 것들이 다 경제 주체들에게는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추세 천안한 거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기업들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품별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단 외에는 이제 적립식으로 비중 확대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나 이런 큰 지수보다는 AI 중심의 인덱스 ETF 위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은행 지수는 가치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현금이 많고 매달 수입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아직 회사 계신 분들은 이거 계속 적립식으로 담아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내려갔다 반등하고 내려갔다 반등하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전체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이 글로벌 반도체 탑4를 조금씩 담아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